오늘 저는 김해 관광육통단지 조선사업 추진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그리고 김해 장유 지역이 처해 있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드려주십시오. 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 김해 관광육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협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부 시설 중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2015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콘도와 그 호텔,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등 3단계 사업인데 지금 2010년 김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9월에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후 5년째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장님, 3단계 상부시설에 대한 지금 공중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부시설은 의원님 말씀처럼 호텔, 콘도, 마트, 종업원 숙소,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4월에 준공을 해서 이제 김해시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테마파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척은 25% 정도 됩니다. 종업원 숙소는 5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완료한 상태고, 호텔 콘도는 사실상 건축허가 이후에 기초공사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예.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예전에 아울렛에 개인적 목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업무상 가니까 공사 진행 안 된 것들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예,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한 지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스포츠센터, 테마파크를 제외하면 공사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설들은 아무래도 롯데 측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여러 차례 조속한 착공과 또 준공을 촉구해왔고요.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경제부지사님께서 롯데쇼핑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번 그 도정 질문 이후에 그 실무협의체가 아마 만들어졌을 건데 협의체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다소 못한 부분이 있지만 총 7차례 했고요.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그리고 기존의 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이후에 건립될 시설에 있어 김해 지역민을 위한 혜택 제공 방안, 특히 전국 최전전에 호텔과 테마파크의 조기 준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롯데에서 호텔 건설은 진행하되 아울렛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혹시 또하고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롯데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아울렛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롯데 쇼핑하고 호텔 콘도하고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호텔 롯데, 그 롯데 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 롯데에서 당초에 건립해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호텔 콘도를 비롯한 워터파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사업 부지의 조정이나 또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만약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당초에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대로 조성이 되었고 또 필요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도 일부 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우리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청되어 온다면 그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주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근본적 조성 취지에 맞게끔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김해 그 단지, 관광유통 단지 지금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하여튼 긍정적으로 뭐 롯데가 원하는 걸 다 줄 수도 안 되지만은 그 지역이 또 계속 낙후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도정 질문 때 그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김해 시민한테 일부라도 좀 환원해 달라고 권 의원이 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죠. 제가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책임지지 못할 답변 못 하신다니까. 책임 안 지를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지사님께 따로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종업원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만 지금 지어놨는데 남은 부지가 많습니다. 맞죠? 예. 지금 한동 지어놓은 것도 지금 안에 텅 비가 있습니다. 어제 한번 갔다 오셨다입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안에 내부 상황은 어떻던가요? 전체 66실 중에서 15실만 이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다소 좀 의아했던 게 이게 18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한 실의 규모가 6평 정도, 사실상 요즘 말하는 고시원 형태의 그런 좁은 구조였고, 편안한 생활이나 안정적인 어떤 주거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도정 질문 앞두고 한번 그 현장에 갔다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롯데 측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종업원 숙소 부지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어려워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숙소 지금 만들어놓은 거는 그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뭐 청년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남은 부지는 또 공공용지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롯데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 게 맞고요. 만일에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용지로서 우리 도가 매입해가지고 그 공공용지로서의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게 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조성 원가대로 만약 매입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여성가족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 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시죠? 네, 맛있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저 도정 질문하기 전에 한 번도 안 뵌 것 같은데 앞으로 소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정 질문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질문이. 먼저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다자녀 가구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정부 개별 법령에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계획으로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출산 기조와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2자녀 이내로 확대하는 상태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제 3자녀 이상 가구 수로 두고 국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3자녀 이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그 질문해 주셔서 저희 도내 총 가구가 134만 7천 가구인데 그중에 3만 5,249가구니까 총 가구수의 2.6%가 3자녀 이상의 가구입니다. 예. 지금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국장님 미리 다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다자녀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외에서 도에서도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누리 카드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도립대학에 대한 수업료 감면도 우리 도립대학을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 출산 장려금 또 셋째 아부터 아마 1인당 50만 원 예, 지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군의 3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 질문을 통해 답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예, 혹시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시군에서도 이제 그 지자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메워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군 정책들은 주로 이제 자기 시설에 대한 감면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지원형 현금 형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하고 좀 일률적이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는 뭐 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좀 의아한 것도 많고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던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이 어떤가요? 그 개별 사업을 보면 이게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로 보게 되면 이 다자녀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도 아마 다자녀에 대한 부담이 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일 텐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시군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또 발생한 걸 보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정책이 너무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지역에서는 뭐 인구 감소 위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아마 하실 건데 그러나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소유자 입장에서 시군 정책을 다 알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급하는 부분도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에 약간은 비율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 앞두고 김해시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중에 5자녀하고 6자녀 가정하고 좀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6자녀를 둔 우리 제 지역구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씨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6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주택에서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될 아빠는 안정된 직장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 어머니 혼자서 시부모님하고 애들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 가정은 뭐 비슷한 상황인데 이 가정 두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육아도 말씀하셨고요. 물론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힘든 현실은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가정 한번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챙기고 관심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도에서 좀 중심을 잡고 이제 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면 질의를 받고 혹시 저희가 놓치는 광역자치단체 정책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태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정책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의정책이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지금 세 자녀가 기본이면은 넷째 자녀 가정이랑 또 다섯째 자녀 많은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마다 어려움은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맞춤형 지원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좀 연구를 보니까 기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연구해 보니까 자녀 수에 대해 차등이 되는 정책이 전체 지자체 정책에서 한 4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둘째, 셋째 정도는 구분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넷째, 다섯째 그 어려움이 배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원시에서 4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임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사업 말고는 정책이 없습니다. 맞죠? 일부 추산 장려금도 넷째 자녀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은 있긴 합니다. 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자녀 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의원님 질의가 참 고마운 부분인데 저희들 최근에 저출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초점이 다자녀보다는 오히려 하나 둘부터라도 더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다자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타 지역에 4자녀나 5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우수한 지원 사례를 본 의원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영상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5자녀를 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6살 막내부터 모두 5아이를 둔 장춘일 씨 부부. 방 2개짜리 좁은 집에 살던 장 씨네 가족은 요즘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미안했었죠. 좁은 공간에서 7명이 붙이면서 살아야 되니까는 마음이 일단은 편해. 아래층이 비어있는 건물 구조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걱정도 없습니다. 층간거려도 밑에서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은 좋고 애들이 조금 넓은 집으로 와서 조금 더 전에보다는 좀 더 밝아졌다고 해야 돼요. 장 씨 가족과 같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18년부터 주택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인 4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시는 동을 위주로 저희가 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다자녀 가구는 모두 15가정. 다자녀 주택을 위한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길게는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모두 200가구까지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동영상이 좀 길었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이건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20년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1층으로 매입해가지고, 층간소음도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택을 매입하는데요. 우리 저거는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금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은 도시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도시국장님까지 대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 한번 내용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도 주택 특별 공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등이 있었고 근데 지난해 또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의 규모를 더 넓혀서 한 25,000호까지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국하고 이제 LH 쪽하고 같은데 협의를 해봤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 동안에. LH에도 그런 흐름을 따라서 LH 경남 지역 본부에서도 다 지금까지는 다자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없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LH하고 저희 도시국하고도 서로 협의가 좀 됐고 지금 시범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군 단위에서 시군이 현장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이 또 다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당장에 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4자녀, 5자녀, 뭐 6자녀 가정수도 좀 되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남 도내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층이나 뭐 2층 정도는 기부 체납해라. 그 대신 용적률을 우리가 좀 높여주겠다. 그렇게 뭐 협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제 능력은 아니라서 예, 답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약간의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예. 제가 또 이런 가정을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뭐 지원해주고 싶은 기업체 또 사장님도 일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나 충남 보령시에서는 이런 기업체들과 4자녀 이상 가정과 자매 결혼을 통해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도 발벗고 좀 나서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에 또 함께 좀 고민해 보자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아마 의원님 혹시 뭐 변명 드리면 아마 시군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공통 도의 업무 특성상 약간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챙겨서 의원님 하고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좀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국장님께서 뭐 답변을 잘 해주시고 다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뭐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질이 앞서가지고 혹시 요즘 지사님 혹시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헬스 혹시 운동하고 계시는 거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숨쉬기 운동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던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오래된 사업이고 단지 부지를 조성하는데도 기간이 꽤 걸렸고 그리고 이제 롯데로 사업권이 넘어가서 롯데가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13년부터이기 때문에 거의 뭐 8, 9년, 1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 롯데가 했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아울렛이나 또는 워터파크입니까?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아까 앞에서 국장이 답변하셨듯이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파크나 그 외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그리고 김해뿐만 아니고 부산과
창원이라고 하는 인접 도시의 여러 가지 상권을 포함한 환경 변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도하고 김해 씨가 애초에 계획들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 방향과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왔는데, 문제는 제가 와보니까 현재 도가 롯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변경의 허가권 이외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착공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부과하는 뭐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전 그 상황에서 롯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개발 이익금을 수령하면서 다 이제 해소가 돼버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협의를 통해서 윈윈하는 상생하는 대책을 함께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해도 그렇고 경남도와 롯데 그리고 지역 주민이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남아있는 사업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롯데에도 그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걸 좀 함께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미래전략국 업무로 지금 그 업무 소관이 이전이 돼 있는데, 미래전략국 직원들을 포함해서 김해 씨가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도라든지 구체적인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게 그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방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아마 롯데 입장에서도 이거 이대로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김해 씨와 도와의 협의를 해오면 그걸 그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그 개발 이익금은 김해 씨에 좀 전에 활용해달라고 합니다. 드렸던 대로 개발 이익금을 예. 도에 오니까 빚 갚는데 다 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도내에 어느 시군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중에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그 시군에 투자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도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의 세원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뭐 양쪽을 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그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들은 광역지방도로라든지 주변 그 김해시에 대한 도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는 따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쉽지는 않지만은 그 김해시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앞으로 뭐 김해 또 2024년도에 아마 전국체전을 할 건데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분야에 또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금보다는 예. 관광유통단지가 사업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지역에 어떤 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다자녀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우리 그 도의원님들 중에도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하셔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데 그중에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도가 책임질 부분, 그 다음에 시군이 책임질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민간과 함께 책임질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특히 이제 지방 소멸 우려가 높은 농사노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 장려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출산 지원 대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다자녀든 한자녀든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방식의 이런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보육과 교육, 주거 전반의 상황을 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의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그 중에 도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례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다자녀 가구의 전기료 부분을 감면하는 이제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된 적이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전기도 아무래도 더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기존의 누진세 제도를 그대로 두면 자녀가 많아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다자녀 가구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방향들이 추진이 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각 부분이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더 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수원시가 이제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 했듯이 각 시군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